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거의 열흘 넘게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핑계를 대죠. 먼저 첫째, 이게 제가 해결해야 될 부동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 또 바빴습니다. 보면은 결론은 그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고 그냥 직장 생활만 했습니다. 이래저래 여러가지 신경 쓸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현기차의 한국 자동차 시점의 독점, 이것이 과연 우리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지난 한 10여일간의 사이에 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시그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때마다 그 시그널이 이제 나타나곤 하는데,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쉐보레 차는 저 싼마이 차 아닌가, 좀 싼마이라는 단어가 좀 싸구려 뭐 이런 개념의 그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글을 올리셨는데, 이게 뭐 여기에 뭐 그냥 그런 글이 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른 분들이 이게 쉐보레 차가 왜 싼마이 차냐, 이런 식으로 싼마이 차라고 얘기한다면 쉐보레 차 구입한 사람들은 바보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그 감정 섞인 이제 댓글이 이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시면은 안 된다. 이것은 차에 대한 감성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차가 좋고 저 차가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판단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제가 했지만, 맨 처음에 이 싼마이 차 이 댓글을 이제 올리시는 이런 분들은 그거를 이제 수긍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동차 문화가 과연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기가 좀 되게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만든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그 의도하고는 미처 예상치 못한 그러한 그 반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요새 보면은 유튜브가 논쟁의 그 터가 되고 있어요. 논쟁의 터가. 그러니까 물론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맞고 뭐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 지나치게 되다 보면은 어떤 판단이 어떤 그 비난이 된 것이 또 폄하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옳은 현상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싼마이 차, 쉐보레 차가 싼마이 차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었죠. 쉐보레 차가 싼마이 차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댓글을 안 달아주지 않았는데 댓글을 또 다시더군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뭐 디자인이 현기차에 비해서 이쁘지 않다. 그래, 그렇고요. 그럼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부실한 옵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일상 들어왔던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차의 그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이게 누누이 이제 강조를 해 왔습니다. 차에 대해서 판단하고 차에 대한 감성을 가진 사람은 저마다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도 약간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쉐보레 차를 선택을 하든 현기차를 선택을 하든 아니면 기타 다른 브랜드의 차를 선택하든, 그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 상황인데, 왜 뭐 쉐보레 차가 안 좋고 현기차가 좋고 뭐 르노 삼성차가 거시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 차를 선택한 사람들을 약간 질책 아닌 질책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무시하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아주 거리낌 없이 이제 글을 쓰는 것은 저는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차의 가치는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 좋으냐. 저는 차의 가치는요, 이런 화려한 옵션,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차체가 튼튼하고 차의 주행 능력이 좋고 차의 기본기가 탄탄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옵션이다, 디자인이 이쁘지 않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천만원이 넘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3천만원 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핸들링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이코녹스 그리고 쉐보레차 대부분이 보면은요, 정속 주행할 때 핸들링이 묵직해져요. 좋아요. 안정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서스펜션의 안정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쉐보레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요, 서스펜션의 안정감과 이 핸들림의 안정감, 차의 기본기의 기본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쉐보레 차를 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감성입니다. 저는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쉐보레 차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 뭐 다 있으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크루즈 컨트롤 있지만은요, 저는 이제 이코녹스 뽑은 이후로도요, 크루즈 컨트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크루즈 컨트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여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드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도 보통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 믿을 수 있는 옵션이라면 기꺼이 달겠습니다. 하지만 100%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하시다가 대박 사고 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제 회사 분들도 반자율 주행 사용하시다가 대박 사고 나신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불완전한 옵션을 돈 들여서 장착해야 될 필요가 있나? 뭐 제가 구시대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완벽하고 검증된 그 옵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검증된 옵션이라는 것은 그 아닌 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잘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고가 분명히 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쉐보레 관계자분께 아니 왜 쉐보레 차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안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확실치 않은 거는 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건 장착하지 않겠다 이거죠. 하지만 이제 국내 그 여건상, 이 판매 여건상 보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말리부 프리미엄급에는 벌써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장착을 했죠. 그러나 보면은 달고 싶어서 단 것은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은 없어도 통풍 시스템은 있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지나친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그 자동차의 문화가 그 옵션 중독의 문화가 되어 있는 거, 이것은 그렇게 썩 올바른 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은 그 뭐 반자율 주행 옵션 뭐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그리고 제 지인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한숨부터 쉽니다. 보면은 핸들은 일단 잡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좀 믿기에는, 좀 신뢰하기에는 좀 부족한 옵션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제 지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발음 편해서 좋아, 발음 편해서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의 그 옵션 하나에도 그 감성이 다 제각각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기준으로 차를 판단하는 것과, 그리고 차체의 기본 성능, 기본 베이스가 탄탄한, 기본기가 탄탄한 그러한 것에 감성을 두는,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저는 쉐보레가 왜 싼마이 차가 아닌가라고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보셨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는요,
저의 감성입니다. 저의 감성. 제가 가치를 둔 감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차의 강성이죠. 그리고 서스펜션의 안정성이죠. 튼튼하면 됩니다. 튼튼하면 됩니다.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적어지면 됩니다. 사고 나서 죽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고 나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차면 됩니다. 이 정도면 뭐 3천만 원 주고 이 차 사도 충분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죽잖게 20여 년, 25년 운전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반자율 주행 옵션 그렇게 저한테 뭐 썩 좋은 좋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운전하는 게 편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보면은 한번 보시죠. 지금 말리부의 그 영상을 맨 처음에 보여드렸지만은 이 말리부 위에다가 그 컨테이너 박스 3.9톤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올리고 2개 올리고 3개 올리고 4개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그 컨테이너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400kg에 달하는 그러한 철판을 또 놓죠. 그러면 보통 이 컨테이너 4개를 합치면 16톤의 무게가 넘습니다. 16톤의 무게가 넘는 것을 이 말리부 루프가 버텨내죠. 그리고 루프만 버텨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휠 베이스 사이에 이 H빔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차가 주저하는 것을 염려해서 H빔을 깔아놨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뒤쪽 그 서스펜션이 조금 많이 가라앉긴 했지만 앞쪽 서스펜션은 조금 이렇게 제대로 엄청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보면은 서스펜션 자체도 16톤의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다는 거고, 이 루프 강성 자체도 16톤의 무게를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압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쉐보레 차면은 이 루프 강속으로 인해서 차 안에 탄 사람들은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충돌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차체 강성이 좋아지면 그만큼 사고가 나도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차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감성입니다. 이것이. 현란한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이 쉐보레 이 정도면은 보면은 저한테 무난합니다. 이전에 그 QM6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제 직장 동료 형님이었죠. 그분이 보면은 그 현기차에 가서 이제 그랜저를 뽑으시려고 갔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화려했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서 나중에 르노 삼성의 그 QM6로 이제 결론을 샀습니다. 그랜저를 안 사고. 아니 왜 그걸 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제 막 그런 답변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야 이거 멋있네 막. 근데 나중에 이 차의 기능을 이제 하고 직사각형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게 참 적응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흔히 익숙한 이렇게 직사각형에 이렇게 큼직큼직한 그런 메뉴 설정에 있는 그 르노 삼성을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QM6를. 그 보면은 너무 복잡한 것도 우리 그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감성이에요. 사람마다 이런 감성이 다 틀려서 이 사람이 이 차 사고 저 사람이 저 차 사고 얘는 딴 차 사고 이 사람은 요런 차 사고 그러는데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이 산 거를 왜 후회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그 자신이 판단하는 그러한 그 감성은 이제 서로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도 좋겠지만은 이것이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이런 것도 측면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제 그 채널에 뭐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거 보면은 쉐보레 차는 달려도 불나지 않습니다. 쉐보레 차는 달려도 오일 역류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으면은 제가 그런 분들께 정중히 이제 댓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 댓글을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싸움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요. 뭔가 의도성이 있는 그런 댓글이지 않습니까?
물론 쉐보레차 뭐 달리다가 뭐 오일 역류하지 않았고요. 뭐 달리다가 불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기차에서 옛날에 그 볼트 이브에서 약간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뭐 화재 사건 같은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조차 저는 이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이제 삭제를 합니다. 참 세상이 참 무서워져서 하고 싶은 말 못하는 세상이 됐죠. 모두가 다 민감해진 그런 이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 브랜드 자체를 그렇게 약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러한 멘트를 올리시면 그 제조사의 브랜드를 차를 구입한 그런 오너분들을 약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그 멘트를 올려주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성, 그리고 아마 쉐보레를 선택하시는 오너분들의 감성은 바로 이 말리부의 감성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각각의 그 제조 브랜드의 그 특징은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이제 깔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미국 유튜브의 리뷰어들도 보면은 미국 유튜브의 투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다른 현기차 산타페, 이런 산타페를 몰아보면 공통적인 그 불만사항이 있죠. 고속주행에서 핸들링이 가볍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고속주행에서 핸들링이 지나치게 가볍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미국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쉐보레는 고속주행일수록 그 핸들링이 묵직하게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고속주행의 핸들링의 안정성이죠.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러한 그 고속주행의 묵직함도 이렇게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쉐보레 차를 GM 대우서부터 쉐보레 차를 모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리부 차체 강성 또 강조 드리지만 16톤 버티는 루프 강성이에요. 16톤이 위에서 내려 찍어도 루프가 버텨내고 서스펜션이 버텨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리부가 초고장력 강판을 75%를 탑재를 했죠. 75%요. 그 말리부가 16톤을 버팁니다. 이 루프가. 그러면 이코녹스를 생각해 보시죠. 이코녹스 82.3%다. 82.3%. 초고장력 강판의 그 비율이 82.3%입니다. 그러면 말리부가 75%죠. 그럼 벌써 몇 프로가 많습니까? 초고장력 강판 비율이? 그러면은 벌써 한 7% 이상, 7, 8% 이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17.7%가 기가스틸이라고 하죠. 기가스틸. 이 이코녹스는요, 기가스틸이 또 거기에 플러스가 돼 있어요. 예? 이 기가스틸이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더 강력한 더 강력한 강성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이거 미국 유튜브 채널에 그 자료를 검색을 해 보니까 뭐 보면은 이 루프 요쪽 라인과 이쪽 라인 그리고 이 바닥에 이 격자형 플랫폼을 짜면 이 격자형 플랫폼 짜는데도 기가스틸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앞에 휀다 쪽에도 기가스틸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초고장력 강판의 기준이 1기가 파스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1기가 파스칼이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 그 이상서부터는 기가스틸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장력 강판의 그 강성의 따따블이 바로 기가스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금속을 이 차체에다 놓으면은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격의 측정 요인을 그 옵션 전자부품을 많이 때려 박은 것에 그 가치를 두는 것보다는 뭐 이런 측면에서도 차체의 강성을 이런 식으로 높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데에도 신경을 썼으면 이런 측면에서도 가격 상승의 요인을 따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구려 차가 16톤의 압력을 버티는 루프를 가지지 않고 싸구려 차가 16톤의 하중을 견뎌내는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싸구려 차가 아니죠. 어떻게 이런 차가 싸구려 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코녹스의 그 강성을 보게 될 것 같으면요, 보면은
여러분, 사고가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차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런 것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데에서만 신경을 쓰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 베이스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리부나 이 이코닉스는요, 그 레이어드 빌드 스타일로 차체의 몸집을 짜죠. 우리가 집을 짓듯이 이렇게 벽돌을 착착착착착착착 위로 쌓아 올리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 레이어드 빌드 스타일로 만들기 때문에 또한 그 구조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강한 철제에다가 강한 그 구조 방식. 보면은 귀찮겠죠. 아니 모터를 한 번에 일체적으로 쫙 만들어 버리지 모터를 귀찮게 짝짝짝짝짝짝 올리나. 이런 것에서도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쩔 때는 답답하지만 쉐보레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현기차처럼 눈에 보이는데 신경을 쓰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량 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감성은 이제 그게 아닌가 보죠. 미국 사람들은 대륙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튼튼한 차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튼튼한 차를 만들겠죠. 보면은 미국 차가 특히 쉐보레 차가 투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국 그 자동차 문화는 투박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깡통차도 많이 팔리죠. 깡통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흔히 우리가 다이 한다고 그러죠. DIY. 나 다이 했어. 나 DIY 했어. 뭐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자 부품을 장착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통 차를 뭐 개인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뭐 DIY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뭡니까? Do it yourself. Do it yourself. 니들이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Do it yourself. 너가 알아서 해라. 그게 미국 자동차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쇼핑몰이 발달을 하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고 인터넷으로 구입하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그냥 철물점 가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팝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팝니다. 보통 미국 자동차 문화가 그거예요. 달고 싶으면 네가 달아. 뭐 요런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동차 문화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상대방 문화를 그 이해하는 그런 밑바탕을 위해서 자동차 문화를 그 이해하는 그러한 측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그 독점 현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 12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약간 살짝 흥분하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차의 가치는요, 그 오너가 그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 차는 나쁘다, 저 차는 나쁘다.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될 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대형 리뷰어 분들이 보면은 뭐 쌍용 레스턴 승차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대형 유튜버 분들의 감성에 젖어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시하고 주는 정보를 참고하는 선에서 우리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제 이웃집에 사는 형님이 쌍용 그 뭐 렉스턴 칸 스포츠를 이렇게 한 6개월 전에 뽑으셨는데 아니 뭐 유튜버 그러니까 뭐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뭐 승차감이 언제 뭐 나한테 괜찮은데 그럼 내가 수천만 원짜리 마음에 안 드는 차를 샀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유튜버 분들도 사람이죠. 그분은 그분들의 감성대로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분들이 느낀 감성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한테 맞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렉스턴 스포츠칸 구입하신 형님께 이거 유튜브에 보니까 되게 승차가 안 좋다고 막 그러는데 난 그런 거 몰라. 그리고 불편한 거 없어.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쌍용차만 타고 왔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지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대형 유튜버 분들을 까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신 정보는 그냥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참고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편 내편 저편 따지는 곳이 유튜브의 세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여러분들에 맞게 걸러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쉐보레 차는 싼 마이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튼튼한 차입니다. 가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약간 살짝 흥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시장의 현기차의 독점이 과연 우리 소비자들에게 과연 좋은가, 득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기가 지나서 저거 하면은 한번 볼트 EV도 한번 매장에 가서 한번 볼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